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이번 방송에는 2020년 6월 18일 CNG 방송은 이슈 시간으로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정승하 차장님과 함께 오토캐드 2011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정승하 차장님이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플랫폼 솔루션 팀에서 오토캐드 영업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번 시간에 저희 오토캐드의 최신 버전인 오토캐드 2011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오늘 6월 18일 CNG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엔지니어와 함께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캐드는 뭐 국민 캐드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 20년, 뭐 25년 전서부터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되려 몇 분들은 오토데스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토픽은 오토데스크,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저희 오토캐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토데스크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오토캐드가 대표적인 제품이긴 하지만 뭐 2D나 3D 디자인 토탈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또 얼마나 있는지 또 한국의 위상은 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전 세계적으로 저희 회사는 60여 개의 지사가 있고요. 거의 7,000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이 저희 솔루션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일부 몇 개 국가의 R&D 센터를 둬서 개발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많은 60여 개 이상의 지사에서 저희 전 세계적으로 고객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185개국 이상의 기업 고객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많은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 오토데스크 솔루션들을 좀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토데스크 지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협력업체들과 함께 이런 많은 고객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공급하고 제공하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 기술 지원이라든지 교육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지원들을 협력업체와 함께 고객분들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래를 투자해도 된다는 거죠? 예. 고객분들께 저희는 신뢰받는 조언자 역할로서 고객분들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조력자 역할을 좀 더 치중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오토데스크가 지원하는 분야가 뭐 이제 건축, 제가 생각나면 이제 건축, 그 다음에 기계, 뭐 요 정도가 얼른 생각이 나는데 그 이외에 좀 더 자세히 좀 지원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오토데스크가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지금 PT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건축, 건설, 토목 분야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기계 제조라든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정보 공공 쪽이나 교육을 위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토데스크 내부에서는 이러한 오토데스크 산업 분야를 크게 3가지 정도로 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건설, 토목 분야에서는 빔 솔루션에 주안점을 두어서 저희가 빔 솔루션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건축, 건설 관련 빔 솔루션으로 오토데스크 레빗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목 관련 솔루션으로 오토캐드 11.3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제조 솔루션인데요. 기계 제조 솔루션은 DP를 중심으로 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DP 솔루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오토데스크 인벤터가 있겠고, 그리고 기계 제조 솔루션 중에서 산업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 분야의 최고의 소프트웨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알리아스 디자인도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도 있는데요. 저희 영화나 게임이나 뭐 이런 방송 쪽에 또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3D 맥스나 마야 같은 경우에는 뭐 업계에서 최고의 디지털 크리에이션 툴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 게 아바타 같은 영화에도 저희 오토데스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를 좀 종합해서 볼 때 여기 네. 보니까 디자인, 시각화, 시뮬레이션 네. 우리가 전에 여기서 이제 오토캐드를 올해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건데요. 네. 그분들의 시대와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 오토데스크 제품은 단순한 설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이 디자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물처럼 시각화해 볼 수 있는 툴이나 아니면 완성 후의 단계를 미리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툴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D와 3D 그리고 토탈 소프트웨어를 디자인 관련된 토탈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상세하게 네.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토데스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한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과 시각화, 시뮬레이션 관련된 전체적인 디자인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전 프로세스를 저희 오토데스크 제품 포트폴리오 안에서 거의 완벽하게 구현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네, 이런 제품, 여태까지 저희가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과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오토데스크의 전체 솔루션에 기반이 되는 기술이자 시작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토캐드입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산업 분야나 디자인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 도구를 추구하고 그렇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런 솔루션들을 엮어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술이 바로 오토캐드이고 개발을 하는데도 항상 이 점에 많이 신경을 써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토캐드가 처음 개발이 된 게 1982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그때는 좀 드래프팅 도구로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오토캐드는 아이디어 컨셉을 잡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2D와 3D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유하는 단계까지 디자인의 전 과정에 오토캐드를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최근 몇 년간의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도구로서 발전이 되어 왔고요. 오토캐드 2011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표제에 적어놨는데 오토캐드 2011은 강력한 기능들을 도입해서 좀 더 빠르고 유연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향상을 시켰고요. 좀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오토캐드 2011의 좀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캐드는 한쪽 측면에만 치중되어 있는 개발이 아니라 3D 모델링과 2D 제도 부분 그리고 다른 오토데스크 프로덕트와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과 원활하게 협업하실 수 있도록 골고루 그 세 단계를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2011 버전에서는 서페이스 모델링 도구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고 강력한 3D 디자인 설계를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래서 3D 디자인의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많이 하시는 제도 작업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도면 작업이 가능하도록 자동화된 제도 도구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오토캐드 2011부터 윈도우즈 7을 지원을 하게 되셔갖고 윈도우즈 7 환경에서 오토캐드 2011을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오토캐드 네. 2011은 지금 이제 윈도우 7이 앞으로 계속 나오면 거기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엔지니어들이 OS가 변하면 되게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엔지니어로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오토캐드 2011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7의 최적화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고요. 훨씬 더 윈도우즈 7의 새로워진 강력한 환경에서 오토캐드 2011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부터 제가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3D 모델링 측면에서 발전된 부분은 크게 3가지 정도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토캐드는 2007 버전부터 시작해서 3D 디자인 설계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2011 버전에서는 서페이스 모델링을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기존의 3D 작성이나 편집 명령 같은 것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자분들이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3D 레이저 스캔 데이터 장치에서 읽은 그런 데이터들을 오토캐드로 가져오셔갖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실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 중에서 서페이스 모델링 강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현재 디자인 설계 화두라고 할 수 있죠. 비정형 디자인을 좀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곡면 표현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3D 서페이스 모델링 도구를 명령을 몇 가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오토캐드 2011 버전부터는 넙스 서페이스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돼서 좀 더 세밀한 곡면 표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용자도 이렇게 요즘에는 상당히 제품이 빨리 변하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그 사용자도 자기 리소스를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게 확신이 와야지 좀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엔지니어로서 좀 어떻게 사용하거나 뭐 미래의 어떤 투자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아까 질문도 많이 이런 걸 나올 것 같아요. 힘든 부분이 뭔지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질문들이 많이 했을 텐데 좋은 말씀 좀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 부분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캐드 2011에서는 네트워크 명령을 비롯한 몇 가지 명령들을 서페이스 작성 명령들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연결된 서페이스를 작성을 하실 때 곡률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좀 더 부드러운 곡면을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넙스를 작성을 2011 버전부터는 하실 수가 있게 됐는데요. 넙스 작성 버튼만 누르시고 기존의 오토캐드 3D 명령을 활용을 하셔갖고 그리시면 바로 넙스 서페이스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넙스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3D 디자인 프로덕트에서 비정형 디자인을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면 위에 조정 정점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실 수가 있어서 곡면 표현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부분이고요. 오토캐드 2011에서는 이런 조정 정점을 최대 3만 개 정도까지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2011 버전부터 넙스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기존에 이렇게 새로운 명령들을 추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3D 모델링 측면에서 좀 더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깎인 면을 조정을 하실 때 직접 그립을 잡아당겨서 변화되는 과정을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회전 명령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실 때도 이렇게 회전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보다 직관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3D 부분뿐만이 아니라 2D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반적으로 오토캐드는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드레인지나 뭐 하이엔드 3D 캐들이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기능들은 엄청 고가였는데 상당히 놀랍군요. 3D 부분 중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의 오토캐드 기능이 좀 제한적이고 좀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피드백들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사용자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토캐드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의 그 베스트셀러기 때문에 뭐 2006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옛날 뭐 11이나 뭐 이런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다 지원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다양한 예, 그 다양한 환경에서 예. 한 가지 제가 좀 예. 질문이 이게 윈도우 7에 굉장히 옵티마이제이션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XP 이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걸 업그레이드 하려면 OS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XP와 비스타는 여전히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윈도우 7을 이번 버전부터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XP나 비스타 유저분들께도 무료 없이 오토캐드 2011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배려를 많이 오토데스크에서 굉장히 그 사용자 배려를 많이 했네요. 네. 요새 뭐 스마트폰은 OS 때문에 뭐 조금만 올라가도 막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 뭐 왜 지원 안 해주냐 뭐 이런 게 해서 요새는 다들 그 OS 환경에 지원해 주는 게 이제 굉장히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건 뭡니까? 빠른 도면 작업이라는. 요 부분은 2D 제도 작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 3D 모델링 부분도 2007 버전부터 해서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2D 제도 쪽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생산성 향상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분들께서 일상적으로 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 횟수를 줄이고 또 좀 더 자동화된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도구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2011 버전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모든 부분들이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자동화된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 절약 도구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 국제 사용자 그룹이라는 5기에서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직접 업데이트한 기능인데요. 다음 장에서 좀 국제 사용자 그룹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5기 홈페이지인데요. 어떤 유저분이나 이쪽에서 가입을 하셔갖고 오토캐드라든지 아니면 오토데스크 솔루션 관련된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시리스트로 올려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한 1년에 한 2-3번 정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그중에 상위에 랭크된 기능들을 오토데스크 개발팀에서 직접 보고 차기 버전에 한두 가지 이상을 꼭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 시간 다음에 나와주실 우리 맹영환 차장님은 여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들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식의 보고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오토데스크는 뭐 저희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기능들을 탑재하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의 의견을 듣는데 항상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뭐 월드컵에 4강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서도 한 4강에 가는 좀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탑재된 시간 절약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제도에 필요한 클릭 횟수를 줄여서 빠른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데 있고요. 단축 메뉴로 접근이 가능한 객체 그리기나 선택이나 뭐 가시성 조정에 대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요. 기존 작업에 한 2-3번 이상의 클릭 단계를 거쳤다면은 시간 절약 도구에는 단축 메뉴로 한 번의 클릭만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해치 도구 같은 경우에도 해치 작성이나 편집에 드는 작업 단계를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본 탭을 도입해서 실시간 미리 보기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해치 그립 편집 도구로 사용자분들이 좀 더 직관적인 편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더 자동화되고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도구들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동영상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건 기존에 작업하던 방식이었는데요. 도면상에 있는 이 객체와 유사한 객체를 그리실 때는 보통 표준이 되는 도면층을 먼저 지정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뭐 선 유형이라든지 선 가중치라든지 색상 등을 변경을 하신 다음에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렇게 객체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한 2-3번 정도 이상의 클릭 단계를 거치셨는데 이제 2011 버전부터는 도면상에 있는 객체와 유사한 객체를 그리실 때 선택하시고 바로 단축 메뉴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면층 특성이라든지 오토캐드의 뭐 색상이라든지 선가중치라든지 선유형 같은 특성들을 바로
반영을 시켜갖고 객체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한 선 그리기 명령뿐만이 아니라 뭐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해치 부분, 해치 패턴 같은 것들을 커스터마이즈하는 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적용을 시켜갖고 명령을 실행을 시키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도면상에 있는 객체를 하나 선택해서 도면상에 있는 유사한 객체들을 모두 한 번에 선택하는 유사 선택 명령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는 도면층 단위별로만 가시성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복잡한 도면에서 사용자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객체 단위로 가시성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식으로 사용자분들이 좀 더 복잡한 도면에서 작업을 하실 때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건 해치인데요. 이것도 역시 기존 작업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해치 명령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패턴을 정의를 하신다든지 대화 상자의 설정 값을 다 설정을 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서 그 후에야 미리 보기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시 대화 상자로 돌아가셨어야 되고요. 근데 2011 버전부터는 해치 명령을 실행시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위에 리본 탭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정하는 사항들은 그 닫힌 경계로 마우스만 오버시키시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도록 이게 실시간 미리 보기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 밖에 뭐 그 해치 리본 탭에서 색상을 변경을 시킨다든지 패턴을 변경시킨다든지 하는 사항들도 밑에 있는 작업 윈도우에서 바로바로 그 변경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해졌고요. 해치 편집도 마찬가지로 리본 탭 형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치 중간에 이렇게 그립이 추가가 돼서 그립 부분에 동적 메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립 쪽으로 마우스 오버시킨 다음에 해치 축척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끌거나 당겨서 변경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직관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번에 보실 거는 폴리선 편집 부분인데요. 폴리선이나 스플라인 편집도 좀 유사하게 아까 해치 직접 조작 그립 도구랑 비슷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립 쪽으로 마우스 오버만 시키시면 동적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쪽에서 원하시는 편집 작업을 선택을 하셔갖고 직관적으로 정점을 제거하거나 선이나 홀을 전환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의 기능들을 좀 더 자동화시켜갖고 좀 더 편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분들께서 평소에 좀 불편하셨던 사항들을 개선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 순환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시면은 중첩된 객체를 좀 더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서요. 중첩된 객체를 선택할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쉽게 3D 쪽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화 상자에서 중첩된 객체 목록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 선택을 하시면 그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객체를 좀 더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옵션도 강화를 했습니다. 네, 여기 제도 측면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정도 부분이고요. 기존의 도구들을 자동화했고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불편해하셨던 사항들을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좀 개선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굉장히 빨리빨리 반응을 네. 하나 보죠. 이제는 사용자들이 이런 네. 뭐라 그럴까 요새 이제 유행하는 무슨 집단지라고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뭐 국제 사용자 그룹뿐만이 아니라 저희 협력업체나 뭐 저희 오토데스크 쪽을 통해 엔지니어 쪽으로 들어오는 고객분들의 의견도 저희 내부에서 위시리스트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시리스트를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네. 이제 엔지니어들의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도 하지만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네. 생산성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산성을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데 우리 사장님이 사줘야지. 사장님이 뭐 옛날 가지고 충분히 쓰는데 왜 뭐 너 편해지려고 사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 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하면 그래서 그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토캐드 2011은 특별하게 그 부분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인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해서 전체적인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점점 오토캐드가 하이엔드나 미드레인지 고급 캐드 3D의 기능을 자꾸 이제 가져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저로서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뭐냐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고, 이게 이제는 사실은 그 회사에서는 저는 이걸 엔지니어링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앞에 설계하는 디자인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이렇게 디자인 데이터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협력 업체분들이나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계시는데, 오토캐드에서는 이렇게 협업 관련된 툴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2011에서 업데이트된 사항은 아니지만 기존의 PDF 부분으로 도면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PDF도 항상 버전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오토데스크의 원천 기술인 DWG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업계 표준이나 마찬가지로 DWG로 소통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토캐드 2011에서는 특별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오토데스크 프로덕트나 오토데스크 솔루션과의 연결성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 버전에서는 FBX 파일 포맷을 내보내고 가져오실 수 있게 되는데요. FBX 파일 포맷은 오토데스크 프로덕트 간의 3D 디자인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오픈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FBX 파일을 가지고 오토캐드에서 3D로 설계한 데이터를 FBX 파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3D 맥스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3D 맥스에서 디자인한 데이터들 반대로 FBX 파일 포맷으로 해서 오토캐드로 가져오셔갖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다른 오토데스크 솔루션과 협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11 버전부터는 재료 라이브러리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토데스크 라이브러리가 공통화됐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좀 키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는 3D 맥스라든지 레빗이라든지 인벤터와 이런 오토데스크 재료 라이브러리가 공통화돼서 전체적으로 이 라이브러리를 공유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부분은 오토캐드 2011에서 새로 도입된 재료 관련 부분인데요. 오토데스크는 2011 버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재료를 3D 모델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오토데스크 재료 라이브러리에 있는 재료를 사용자 라이브러리로 가져오셔서 작업,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한 사항을 오토데스크 라이브러리 파일로 저장하셔서 다른 오토데스크 프로덕트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오토캐드 2011에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환경 개선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토캐드 2011 버전은 2009 버전부터 시작해서 오토캐드는 리본 인터페이스를 계속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2011도 기능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리본 인터페이스를 향상시켰고요. 리본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하신 사용자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1 버전부터는 이 리본 인터페이스에 있는 명령들에 마우스를 오버시키시면은 툴팁 같은 게 뜹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명령에 대한 설명도 바로바로 툴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2011 버전부터는 비디오 툴팁까지 떠서 사용자분들이 그 기능들을 쉽게 익히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보시면은 오토캐드를 처음 설치하신 다음에 환영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환영 화면에 저희가 많은 학습 도구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보이시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기능에 대한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제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3D 모델링 관련된 그런 비디오를 직접 한글 버전에서 녹화를 해서 사용자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오토캐드 2011 버전부터는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좀 로컬로 대부분 자기 사용자 PC에서 도움말을 실행시켰는데요. 2011 버전부터는 오토데스크 서버에 접속을 하셔갖고 도움말을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1이 벌써 릴리즈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언제 오토캐드 2011은 4월 20일부터 릴리즈가 됐습니다. 한글판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네. 사용자들 중에는 네. 윈도우 7을 아직 안 쓰는 사람도 많고 어떤 예. 사람들은 뭐 아직 윈도우 7이 뭐 무슨 문제가 있다 뭐 좀 예. 기다려라 이런 얘기들을 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윈도우 7이 아까 제가 질문을 네. 한 게 윈도우 7이 아닌 지금 현재에 있는 OS 네. 뭐 기존의 OS에도 오토캐드 12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 가능하고요. 윈도우즈 XP라든지 네. 윈도우즈 비스타도 서비스 팩만 설치를 하시면은 오토캐드 2011을 구동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XP와 비스타, 윈도우 7까지 윈도우즈 3개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게 윈도우 7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제 많이 사용하면 네. 윈도우 7에서만 돌아가지 않나. 그래가지고 윈도우 7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가 아닌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까봐 제가 이제 확실하게 OS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OS는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동영상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진짜 3D의 그 맛을 보려면 무슨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뭐 인스톨을 한번 뭐 받아볼 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오토캐드 2011 일단은 오토캐드 2011 새로운 기능 관련해서 3D 모델링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데모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이 된 데모 동영상을 저희가 오토캐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라든지 저희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Asquare라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뭐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나중에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토데스크가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6월 15일까지 솔루션 2010 버추럴을 개최한다고 들었는데 그 성과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오토데스크 솔루션 데이가 올해로서 한 20회를 맡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온라인 가상공간상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온라인 솔루션 데이 2012 개최가 되었고요. 이제 종료가 된 상태인데 13,000명 이상의 등록자분들이 오셨고요. 페이지 뷰 같은 경우에도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뭐 오토데스크의 신제품 소개라든지 데모 영상 외에도 전체 마켓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고객분들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고객분들께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는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행사 기간 동안 오토데스크와 협력업체 엔지니어들과의 실시간 채팅으로 고객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받는 그런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들은 뭐 추후에도 저희가 Asquare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2011 이제 뭐 좀 결론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토캐드가 계속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했는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올해에 2011에 진짜 확실하게 뭔가 보여줄 거가 이 두 가지입니까? 가장 큰 부분 카테고리를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이 하부 카테고리에 굉장히 사용자분들을 고려한 많은 기능들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제로 적어 놓은 거지 이 부분에 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굉장히 저랑 이제 뭐 많이 방송을 해봤는데 굉장히 대답을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렀어요. 그래서 좀 제가 질문을 몇 개를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좀 긴장하시지 말고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저는 이제 한 2011년이나 10년에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오토캐드가 뭐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쓰이지가 아니면은 진짜 요새 뭐 아이패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실제로 최근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토데스크 쪽에 저희 회사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온라인 솔루션 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폰 관련 어플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그 어플, 무료 어플을 배포를 해서 그쪽을 통해서 온라인 솔루션 데이 컨텐츠를 보실 수 있도록 했고요. 이건 향후 오토데스크의 정보를 고객분들과 공유하는데 계속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서는 스케치북이라는 제품을 모바일로 아이폰 어플로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계속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오토캐드가 사실은 그 캐드 그러면 그냥 엔지니어들이 주로 쓴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캐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유행한 것도 있지만 또 그게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오토캐드나 이런 거는 엔지니어만 하는 게 아니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사용자들이 좀 이렇게 대중화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다 쉽게 나온다 그러면.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11도 마찬가지고 계속 기능들을 처음 접하시는 사용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리본 인터페이스를 도입한 취지도 그렇고 뭐 아주 세세한 부분이지만 툴팁이라든지 온라인 도움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분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하시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희망사항은 이제 오토캐드에 옛날부터 써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드래프트나 뭐 이런 거기에 그분들이 이제 신선하게 이런 것들을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서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기회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솔루션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누구랑 컨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고객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훨씬 고객분들께서 접속하시거나 그럴 때도 훨씬 더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에이스퀘어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 고객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참조하셔갖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토캐드 블로그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오토캐드 신제품 관련 업데이트 사항이라든지 계속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많이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아 차장님은 뭐 트위터 같은 거 하시죠? 최근에 트위터 붐인데요. 저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갑자기 저희 오토데스크 솔루션 데이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 솔루션 데이 때 다양한 이벤트들을 트위터를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오토데스크 _KR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좀 트위터나 이런 게 좋은 게 이메일은 좀 이렇게 질문이 있을 때 좀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트위터는 이제 간단하게 이 리본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트위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희 오토캐드 관련해서 트위터도 또 하나 개설을 했는데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팔로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계속 포스팅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승아 차장님은 준비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트위터나 이런 데 소통을 하시고 이제 블로그도 약간 좀 이제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제가 그래서 오토캐드 블로그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거나 이러면 영상이라든지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블로그를 통해서 하고 저희 오토데스크의 소식을 전하거나 오토캐드의 뭐 빠른 소식을 전할 때는 트위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이 이거, 네. 이거 뭐 XP에서 됩니까? 뭐 이런 네. 질문 같은 것들 뭐 블로그에 찾아가서 뭐 남기고 그게 아니라 예. 그냥 당장 물어보고 싶고 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좀 오토데스크의 그 적극적인 좀 그런 네. 그 마케팅이라든가 대응이 예. 좀 이제 저도 예. 사용자 입장에서 네.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요 다음 시간에는 맹영환 차장님께서 이제 좀 또 발표를 해주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같이 네. 질문과 응답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번에 주제는 이제 좀 실질적으로 오토캐드 2011의 결정판, 포인트 클라우드. 좀 저도 궁금한데 한번 좀 우리 오토캐드에 여러 번 나오셨죠? 우리 맹영환 차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거를 또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게 뭡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예, 게? 일단 먼저 문제의식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토데스크에서 자신있게 홍보를 하는데 네. 포인트 클라우드 기능이 드디어 네. 오토캐드에 추가가 됐다 이렇게 네. 홍보를 하시는데 사실 많은 사용자들은 아직 이게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무슨 개념도 아직 잘 모르실 테고 네. 오토캐드의 그 베타 테스터로 저도 지금 활동 중인데 작년 이맘때쯤에 오토캐드 2011의 베타 버전을 처음 접해보고 제가 가졌던 의문점들 그리고 궁금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얻었던 그 결과들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포인트 클라우드를 국내에 있는 포털 사이트로 검색을 해보시면 네. 아마 원하는 답을 얻기가 아마 힘드실 겁니다. 아마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그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구해서 제가 직접 번역을 한 것인데요. 네. 간단히 소개하자면 결국 사실은 별게 아닌 게 포인트, 즉 점이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인다 해서 점구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뭐 이제 다른 뜻은 아닙니다. 대신에 가장 아래줄에 보시면 3D 스캐너로 생성이 된다는 이 말이 지금 핵심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란 용어가 아니라 3D 스캐너로 아마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하고 많은 데이터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3D 스캐너로 얻어진 결과물을 봐도 그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 사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3D 스캐너들의 종류를 보고 계신데요. 손으로 휴대할 수 있는 모델부터 자동차에 싣고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에 싣고 항공 측량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까지 정말 다양한 모델의 스캐너들이 현재 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형 스캐너서부터 뭐 엄청.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재밌는 예. 또 저기네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3D 스캐너하고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최근에 접해 보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에 바로 이 3D 스캐너가 사용되었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그 수치화된 3D 영상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말하는 건데요. 네. 당시에는 아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 뉴스를 접하셨어도 그냥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했던 것인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오토캐드에 추가된 포인트 클라우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제가 리본 메뉴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가 지금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부착하고 삽입하고 그다음에 밀도를 조정하는 그러니까 기능은 단순하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오토캐드에 추가됐다는 자체로 네.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뒤처졌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만 놓고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토데스크가 이뤄낸 또 하나의 그래픽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그 영토 확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오토캐드는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전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가된 기능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추가됐고 이게 뭔지 모르는 사용자들은 이 추가된 자체로 이미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나중에 뭐 동영상도 있으니까 예, 동영상을 지금 혹시 볼 수 있으면 지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제가 여기서 나열했던 것은 전 분야를 제가 다 나열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래픽으로 작업하는 모든 분야에 응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동영상을 봐도 됩니까? 예. 예. 제가 이 자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에서 뭐 돈으로 뭔가를 구입했다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방법대로 유튜브에 가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입력하시면 엄청난 자료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자료들만 단순히 그냥 편집만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수십억 개의 지금 점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예, 지금 선박 모델링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아일랜드에 있는 한 시청사 건물을 지금 3D 스캐닝한 모습인데요. 단순히 지금까지는 3D 스캐너라 하면은 기계 제조 분야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화면들을 보시고 오늘은 그 편견을 많이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거는 시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의 모습이었고요. 네, 교량을 모델링한 모습입니다. 이건 나중에 내비게이션 할 때도 사용하겠는데요. 아, 예, 실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모습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도로를 모델링한 모습인데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물체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모든 객체들이 다 지금 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게 실제로 지금 스캐닝을 하는 모습인데요. 토목 분야에서 지금 측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차로 싣고 다니면서 모바일 장비를 동원해서 지금 스캐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거는 CB3D로 지금 지표면 모델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디다 쓰이는지 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은 한마디로 그 요약을 하자면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 계측화하는 그런 이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영상으로도 모두 눈으로 확인해 보셨겠지만 이 3D 스캐닝과 포인트 클라우드의 핵심은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일단 멋있고 화려하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라는 것은 그 산업적이고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정밀화하고 계측화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토목 분야에서 지금 설계와 어떤 관련인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존의 집안 모델링 방법은 1920년대 그 델룬이라는 사람의 논문에서 비롯된 개념이었는데 불규칙 삼각망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그냥 업계에서는 삼각망이라고 부르는 이 틴을 이용한 지표면 형성 방법이었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모든 집안을 삼각형으로 단순화시켜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모습이 지금 삼각형으로 집안을 형성한 것인데 이게 자체로 정말 훌륭한 방법이었지만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것도 단점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단점이라는 것들이 삼각형으로 모든 집안을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복잡한 지형을 실제 집안을 반영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지상 구조물들, 특히 이제 건물이라든지 맨홀, 나무 구조물들을 이것까지도 다 삼각형으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이걸 모두 반영하기 어렵고요. 더군다나 해상도 문제 때문에 오차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는 직접 측량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발전을 하면서 동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결국은 이 측량이라는 것이 발전하는 이 방향이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진화를 해왔던 것인데요. 요즘도 길거리에서 직접 많이 목격하셨겠지만 이제 직접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식의 항공 및 위성 측량까지 저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게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항공 라이다 측량이나 자동차를 싣고 다니는 모바일 측량으로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상용화돼서 기존 방식을 급격히 지금 대체하고 있는 중이고요. 더군다나 오차가 없고 아까 도로 모습도 보셨겠지만 그 정밀도가 어디까지냐면 가로수들의 종류나 상태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저기를 해가지고 예. 이제 결론을 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을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얼마 전에 저희 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분야에 1조 원 투자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그 업계의 그 위기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소식이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버즈 두바이라든지 그다음에 왕복하면 마라톤 코스가 나온다는 얼마 전에 개통된 인천대교도 그렇고 영종대교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이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그 엄청난 그 구조물들이 전 세계에 지금 도처에 널려 있지만 사실은 그 자랑스러움이라는 것이 시공에 관련된 것이지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그 구조물들은 저희가 설계한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인천대교도 핵심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저희는 허드렛일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술적으로 낙후된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이런 위기감 때문에 지금 엔지니어링, R&D 분야에 좀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이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기술력을 제고해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경쟁할 상대들의 기술력은 지금 동영상으로 눈으로 확인하셨던 그런 정도고 그런 정도라서 오토캐드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가를 했다는데 아직도 저희는 모르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정보력 면에서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명환 차장님은 뭐 오토캐드의 파워 유저가 아니라 이제는 뭐 좀 전도사로서 많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새는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이슈화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뭐 엔지니어링이랑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야지 그 사람들이 쳐다보지. 그리고 국민들이 뭐 엔지니어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자들에게 설득을 해야지만 뭐 투자도 받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로 보시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 오토캐드 2011이 우리에게 던진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그 화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너희들은 거기서 뭐하니?라고 이제 묻는 것 같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그 캐드 앤 그래픽 잡지의 그 목차를 캡처를 한 것인데 캐드 앤 그래픽스에서 2007년 6월부터 8월까지 3회에 걸쳐서 이 3D 스캐닝과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연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였겠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미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많은 사용자들한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경고도 해왔지만 아직도 그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업체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할 텐데 진출해서 느낄 그 충격이라든지 혼란스러움들을 중간에서 감소시켜줄 수 있는 그 쿠션으로서의 역할로서의 그 제도적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끝으로 이제 당부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곳에 계신 CNGTV 관계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토데스크 코리아도 그렇고 저들을 비롯해서 그 캐드 앤 그래픽스 여러분들도 그 쿠션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그 정점에 서서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이폰 들어가지고 허둥대고 네, 막 맞습니다. 이런 거는 다시 하면 안 되겠죠. 네, 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질문을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두 분이 질문을 다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제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의 그 오토캐드 질문에 무엇인지 다 받아주실. 하나는 우리 아리따운 젊은 여자 엔지니어와 또 우리 전도사, 오토캐드의 전도사 두 분이면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들이 이제 새로 정철장님 이제 네. 캐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커널이 예. 변하지 않았나. 옛날에 리스프에서 뭐 네. 아마 리스프는 안 변하겠죠. C++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김은봉님께서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리스프의 변화는 없는가? 네. 이게 VBA 변화는 없는가? 이런 분들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 VBA 같은 경우에는 2010 버전부터 저희가 따로 다운로드를 하셔갖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2010 버전과 2011 버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2010 버전이랑 2011 버전간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요. 그 하위 버전과 2010 버전부터는 조금 플랫폼상의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발 관련된 부분 자세한 사항은 제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서 자세하게 답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들 볼 때는 저도 밴더에 있어 보니까 조그만 변화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사용자들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진 않겠죠? 실제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그 5기도 그랬고, 그 디스커션 그룹이라고 해서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가시면, 거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사실 그거를 지금 접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의 일환으로 VB도 아마 밖으로 지금 빠져나간 것 같은데, 네. 물론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오토캐드가 지금 R12 버전인가요? DXF 파일까지도 다 변환 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 사용자들까지도 모두 아우를 수 있고 새로운 사용자들도 또 흡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잘못하면 집안에 3대가 쓰겠습니다. 예. 그럴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설명해 주셨고. 이 질문은 이모빈님께서 오토캐드 RT 2011과 오토캐드 2011 간의 주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LT와 오토캐드 풀 버전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3D 기능은 오토캐드 2011에만 있고요. 네. 그리고 파라메트릭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2011에만 있습니다. LT 버전의 업데이트 사항은 제도 측면의 업데이트 사항 공통적으로 뭐 시간 절약 도구라든지 아니면 투명도 특성이라든지 해치 부분은 다 비슷하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3D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파라메트릭 제도가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운영 방식에 있어서 CAD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지원합니다. 근데 LT 같은 경우에는 독립 실행형 한 원PC 원 라이센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엔지니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가격 차이는 저도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요. 트위터로 물어보면 되는 거죠? 트위터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저희 협력업체 잘 아시는 분들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맹채영님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좀 나도 보고 그러는데 트위터는 안 하시는가요? 예, 트위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좀 하세요. 간단한 질문도 좀 물어보고 그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블로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광열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3D 모델링 후 추후 설계 변경 시 용이한지 히스토리 관리, 이런 거 이력 관리 같은 것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정승아 차장님께서 말씀을 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부분 같고요. 예,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은 되는데 정확한 정보는 좀 찾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맹 차장님은 뭐 2012를 미리 베타 테스트나 이런 거 받으셨죠? 네, 작년부터 사용해요. 뭐 이제는 뭐 돈 안 내고 그냥 베타 테스트 줍니까? 물론 제가 오토데스크에 소속이 되거나 오토데스크 쪽으로부터 뭘 받는 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버그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베타 테스터도 그러니까 베타 버전도 기한이 있어서요. 네. 올해 2월인가 3월인가에 기한이 지나서 이제는 못 쓰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자바 처음에 나왔을 때 베타 테스트 받았을 때 저도 좀 미국에 있을 때 어깨가 좀 어색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저도 베타 테스트라는 걸 알았어요.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 세계적으로 아마 인정을 받으실 것 같아요. 맹 차장님은. 네, 이런 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제품이 복잡해지니까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혼자서. 그래서 정보를 좀 공유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굉장히 기능을 다 알면 버전이 새로 나오니까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이전만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맹차장님한테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러면 오토캐드에서 점구름을 활용한 3D 스캐닝 장비에 의해서 계측된 자료를 활용하여 오토캐드 내에서 3D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오토캐드에서 포인트 클라우딩을 활용한 도면 또는 모델링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이렇게. 예, 이미 동영상에서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네, 다 보셨고요. 다 동영상에서 눈으로 보셨던 것처럼 모델링을 실제로 오토캐드에서 구현한 모습도 아까 중간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뭐 문제 없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하면 가서 딱 물어보면 되게 이제 우리 맹차장님처럼 그루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싫어하지 않더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 물어보서 신경질 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다음에 점점 많이 와가지고 이거 걱정이 되네. 우리 임호빈님들 여기 차후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질문을 뽑아서 경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임호빈님도 이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2010 제품과 다릅니까? 간단하게 우리 정승아 차장님의 질문인 것 같은데 오토캐드 2011은 다중 CPU 시스템을 지원합니까? 이런. 네, 지원합니다. 네, 지원한답니다. 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네, OS 먹으시고 유튜브는 그렇고. 정준현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오토캐드에서 3D와 빔의 대표적인 툴인 레빗과 3D 차이에 대해서는 물론 객체 지향형으로 작성하는 방법, 자체 기술은 다르지만 레빗에서 3D 파라메트릭 기술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드는데 오토캐드에서 3D의 강점은 무엇이라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 차장님께서 오토캐드에서 3D 기능 강화하고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컨셉 디자인 단계에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쉬운 그런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빗에서의 자세한 3D 모델링이랑은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맹 차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처음에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딱
오토캐드나 이런 데 접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일단 깜짝 놀랐고요. 네. 이런 게 가능한 세상이 왔구나 싶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오토캐드를 만지던 때가 1993년이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제가 이번 11버전에서의 그 기념 미적이란 기능을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제가 좀 네. 정했지만 파라메트릭도 여전히 다른 의미에서의 기념비적인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있는 이제 앞으로 오토캐드에서 공부하고 뭐 사용하고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까? 많이 알면 즐기게 됩니까? 아니면 예. 일단 제가 2년 전에 비슷한 말씀을 CNG TV를 통해서 드렸었는데요. 오토캐드를 잘 하시려거나 아니면 즐기시려면 약간의 영어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오토캐드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그 소통의 도구로서도 매력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냥 그 자체로 어떤 도구나 툴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해외의 사이트들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시면 정말 많은 사이트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로 인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만나고 이런 기회들이 정말 다양히 많은데 거기에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분명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기본 기능만 써고 먹고 사는 도구로 한다면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즐겨야 되는데 즐기는 사람한테는 대부분의 뭐 사용자들은 아침에 오토캐드로 출근했다가 오토캐드에서 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열어놓고 작업하다 퇴근할 때서야 이제 끄는데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많은 사용자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안승희님에서는 2011 버전의 경우 임포트, 엑스포트 향상된 기능이 없나요? 오토캐드 아키텍처 버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토캐드 상호간에 불러내는 데이터와 그렇지 못한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차장님. 네, 저 임포트, 익스포트 관련해서는 지금 이 질문이랑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BX 포맷이 이번에 새로 지원이 됐고요. 네. 오토캐드는 오토캐드를 플랫폼으로 한 상당히 다양한 버티컬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버티컬 솔루션에는 각 산업 분야에 특화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객체 기반으로 설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버티컬 솔루션 쪽에서 작성된 객체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에서 읽으실 때는 일부 수정이 불가능한 객체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 객체를 보시려면은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네이블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네이블러를 오토캐드랑 같이 설치를 하시면은 아키텍처라든지 미케니컬이라든지 다른 오토데스크 버티컬 프로그램에서 설치한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재성님께서는 트위터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예, 지금 불러드릴까요? JUNG_오토데스크입니다. 그 해시태그에서 오토데스크 그러면 찾을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트위터를 별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거 보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요새는 사실은 제품이 막 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플바, 뭐 오토캐드바, 뭐 이런 사람들이 제품을 입소문하다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나누면 참 재밌게 저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그런데 기대를 해봅니다. 이거 뭐 너무 질문이 많아서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광렬님께서는 그동안 3D 모델에 대한 툴이 많이 부족했는데 많이 보완된 것 같아요. 지금 UGNX나 프로2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데 오토캐드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될 정도의 환경이 궁금합니다. UG랑 프로2를 저희 미케니컬 솔루션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오토데스크 인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UG랑 프로2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은 오토데스크 인벤터에서 3D로 설계를 하시고 BP 관련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은 저도 그 옛날에는 이렇게 한때는 특화된 툴이 그 굉장히 그 투자할 가치가 있었는데 요새는 제너럴한 툴이 네. 사실은 굉장히 그 오래 살아남더라고요. 내가 보면은 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맹차장님께서 좀 질문을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김할수님께서 오토캐드 2010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로 전물 3D로 스캔한 후에 면 처리 또는 메쉬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하나요? 일단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오토캐드에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샘플 파일에 보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접해볼 수 있는 샘플 파일이 제공이 안 됐더라고요. 저도 지금 평가판도 그렇고 베타 버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좀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다 해외 사이트에서 저도 접하고 공부했던 사실들인데요. 물론 오토캐드에서 모델링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제가 알기로 CV3D로 지표면 모델링 아까 상황을 보셨지만 동영상으로 그 CV3D에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좀 하겠는데 저는 이제 CA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는데 그 메쉬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메쉬랑 이거랑 이게 메쉬까지 연계가 된다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텐데. 예, 사실. 그거 다 아직 다 완성이 됐을까요? 되지는 않았겠죠, 설마. CV3D에서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랐네요. 여러 놀라게 만드는. 근데 이게 왜 안 알려졌을까요? 예,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진정희님께서는 기존의 2008, 2010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좋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하드웨어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1에서 처음으로 로딩 당시 속도라든가 뭐 추가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 오토데스크에서 권장하는 하드디스크 사양이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오토캐드 2010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무리 없이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3D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추가로 권장되는 그런 하드웨어 사양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오토데스크 프로덕트 관련해서 하드웨어 사양이 있으니까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트위터로 딱 물어보시면 네. 뭐 예를 들어서 깁니다만 블로그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삼성 그 넷북 있는데 여기 됩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요새는 있잖아요. 그 고객 지원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여기도 또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질문인데요. 포인트 클라우드로 작성된 데이터를 저희가 변형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와 수많은 점들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데이터 수정 방법이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이분은 좀 묘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요? 일단 포인트 클라우드로 작성이 되려면 3D 스캐너를 통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려면 PCG라는 확장자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오토캐드에서 당연히 부착하고 지금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방법이 쉬운지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죠. 사용자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분들은 이거를 잘 사용을 하면 상당히 그 전문가로서 좀 늦지 않고 굉장히 처음 부분이니까 좋지 물론, 않을까요? 예, 물론. 제가 유튜브에서 확인한 바로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휴대용 3D 스캐너 장비를 가지고 자기 자동차를 스캐닝해서 그걸 오토캐드로 불러들여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용자들도 있고요. 이게 이미 상용화된 상태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요새는 그 모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제가 한 1년 반 전에 그 명암 스캐너랑 소프트웨어를 비싼 돈을 샀거든요. 근데
그 아이폰에서 저는 처음에 된다고 해서 좀 안 믿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되더라고요, 이게. 또 저렴하지 않던 거. 예,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게 요새는 이제 그 정보가 모르면 손해보는 시대가. 여러분들 오토캐드의 사용자 여러분들 그냥 옛날에 자기가 그냥, 나 오토캐드는 다 알아. 그 몇 년 전에 계속 썼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진짜 겸손하게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규님께서는 추가로 인터넷상에 올라온 리스프 프로그램은 검증이 안 된 리스프가 많음으로 산출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는데 이러한 간단하면서 정확하게 리스프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레이어별 간의 산출이라든가 아니면 레이어별 간의 면적, 좀 이런 것, 리스프를 검증하는 툴바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어떻습니까? 이 질문도. 일단 내용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바램을 좀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검증 안 된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많을 테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검증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이유는 리습을 다룰 줄 모르시기 때문에 가지신 불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용자들은 만약에 다운을 받거나 이래도 네. 에러가 생기거나 네. 좀 미흡한 면이 있으면 제가 직접 수정을 하거나 따로 제가 또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검증 절차가 필요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아니 근데 왜 검증 안 된 자료를 올려놓는 거죠? 자기가 테스트를 하고 올려놓은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사용자들의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한테는 이게 적용이 돼서 올렸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컴퓨터 환경에서는 적용이 안 된 경우도 많죠. 이거는 케이스별이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규상님 바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그 다음에 이동규님께서는 오토캐드 2001을 구입하거나 오토캐드 2001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분이 네. 어려운 분이에요, 사실은. 발표 시간을 할애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 듣는 분도 계세요. 예. 한 방에 설명해 주시는 분들, 한 방에 이렇게 웃기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일단은 OS, 추가적으로 OS가 지원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작업들을 아까 계속 말씀을 해드린 건데 기존의 작업들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2D 제도 측면뿐만이 아니라 3D 부분도 전체적인 작업 시간이 줄고 생산성 향상이 되고 네. 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이죠.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정채양님이 미혼이라고 그러셨죠.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나 뭐든지 좋아하는 사람이랑 배우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예? 우리 이광수님은 또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레빗이나 이런 거 BIM의 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광수님께서는 3차원 설계 빔과 접목이 힘든 건지 레빗과 접목이 좀 궁금해지네요라고 좀 사실은 질문이 좀 쉽지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해주셔야 돼요. 예, 일단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2D나 3D로 디자인하는 데 굉장히 유연하고 쉬운 그런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단계에서 기초 소프트웨어로 사용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토캐드에서 설계한 데이터를 실제로 오토데스크 프로덕트 간에 빔 모델로 들여오셔갖고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출을 하실 때는 도면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면화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빔으로 설계한 데이터를 제출하실 때 도면화 측면에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도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 기사님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위터에서 해가지고 이게 저희 마케팅 쪽에서 번개 미팅이라고 딱 해가지고 우리 정선아 차장님이 또 오토캐드 2011에 또 여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재밌게 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에 쩌들려서 이렇게 툴을 배우지 말고 진짜 재밌게 그렇게 하는 게 난 가장 이 방송의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용기님께서는 기존에 있던 서드파티 프로그램들의 활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개발자의 지원이나 중단된 무료 서드파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질문이 두 분 중에 좀 아무나 좀 해주셨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 2010 베이스에서 개발이 된 프로그램 서드파티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사용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간단한 마이그레이션만 거치면. 근데 그 하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10 버전에서 플랫폼이 좀 변경이 돼서 새롭게 좀 수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새는 그냥 이런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은 진짜 오토캐드 빠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질문들을 잘 저기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박정진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토캐드 인벤터에서 모델링해서 CNC 가공 데이터를 받아 가공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카티아 프로이 엔지니어링 모델링을 하면서 CNC 가공 데이터의 차이점이 없는지요?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오토데스크에 인벤터에 굉장히 전문가 엔지니어분이 계십니다. 제가 돌아가서 여쭤보고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이 질문들이 사실은 하이엔드랑 분명히 아직까지는 기능이 3D도 있지만 하이엔드와 미드레인지와 로우엔드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카티아나 프로이나 유지만큼 될 겁니다. 근데 서드파티나 이런 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걔도 지금 보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하이엔드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는 복잡하고 비싼 거 이제 실증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들이 있는데 많이 좀 어떤 데도 하이엔드 쓰는데도 오토캐드는 사용하더라고요. 예. 오토캐드가 그만큼 사용하기 편하고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범용적인 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디어까지 해서 해주셨고 제가 몇 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질문은 저희들이 적어가지고 나중에 게시판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익수님께서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원으로 갈수록 세그멘트가 많아지는데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되면 더욱 많은 세그먼트가 생기지 않나요? 하드웨어 사용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맹채양님 저도 이런 질문이 이거 하드웨어에게 부담 주지 않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카탈로그라든지 2011 버전에 대한 브로셔를 보시면 20억 개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베타 버전을 제가 작년에 써보니까 베타 버전의 파일의 크기만 봐도 조금 과장하면 한 1기가 정도 커졌더라고요. 이번 2011 버전은 대용량이기도 한데 더군다나 이제 하드웨어 요구 사양도 사실 조금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하지만 2011이 무리 없게 돌아가는 컴퓨터 환경이라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다 구비가 돼 있고 검증도 마쳤고요. 문제 없습니다. 좀 이거랑 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좀 맹창희님한테 좀 까다로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유저 5기라고 그랬습니까?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그룹에서 증강현실 같은 토픽들이 좀 나오나요? 증강현실에 관해서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저 한번 찾아볼 예, 있을 것 같은 저도 느낌이 한번 오더라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예. 오토캐드 관련해서 그다음에 CV3D 관련해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것만 이렇게 주로 보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너무 질문들이 계속 많아가지고 여기 올린 분들은 추첨을 해서 경품을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영님께서는 오토캐드의 서페이스 방식으로 3D 모델링을 한 후 맥스로 넘겨서 이후에 작업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때 가끔 면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것도 질문이 괜찮은데. 일단 UCS를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네. UCS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너무 전문적으로 말씀드려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럼 사용자 좌표계,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좌표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 방향이라 FBX 파일로 넘길 때도 좌표계를 어떻게 지정을 하셔갖고 넘기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결국 사용자 실수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소영님. 아닙니다. 사용자 실수랍니다. 근데. 사고 만약에 문제가 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네. 케이스별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협력업체 쪽에서 저희 총판마다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파일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파일을 검토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문턱이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이 예. 여기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네.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렇게 저희도 이제 밴드에 보니까 뭐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네. 그랬더니 뭐 사용자 보고 영어로 써가지고 싱가포르에다 보내라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보냅니까? 그게 제가 해가서 보냈는데 예. 그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 영어 싫어하는데 그거를 화면까지 떠가지고 보냈거든요. 아주 괘씸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한국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보내면 된답니다. 네, 오늘 질문 저희가 좀 이제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좀 농담도 해보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고 우리 젊은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에 뭐 덥고 휴가도 가야 되고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좀 2011년에는 오토캐드 2011년을 통해서 한번 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 오토캐드 알아. 나 오토캐드 나 한 10년 썼어. 15년 썼어. 나 오토캐드 그걸 떠나가지고 한번 기본에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2011년이 새롭게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하고 이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